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면서 삼국 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전 시의원이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식당에서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3인조 소매치기 일당의 사진을 공개하고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주와 시의 재정 지원 요청에 문제를 확인했다고만 답해 주와 시정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살 대학생이 자신의 집인 줄 착각해 다른 집으로 잘못 찾아갔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삼국 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해군절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에도 3개월여 만에 공개석상에 대동했습니다.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 해역이 핵전쟁 위험 수역이 됐다며 한미일 3국을 겨냥했습니다. 3국 정상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합훈련 정례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는 깡패 우두머리들이라는 막말까지 써가며 맹비난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에 각종 합동군사 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육해공이 아니라 해육공이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해군이 자주권 수호에 제일 큰 몫을 해야 한다며 해군 띄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 해군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밝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술핵의 해군 배치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저급한 수준을 드러냈다며 한미일 협력체의 획기적인 진화에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매우 무례한 언어로 한미일 정상을 비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미일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한의 이런 언급에 백악관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원칙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들로 지칭한 것에 대해 즉각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질문에 북한을 향한 소통 창구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The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he DPRK remains open. That is something that we are certainly open and willing to have. I just don't have anything to say specifically about those comments.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지역 전체 현안으로 부상했다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우려를 밝혔습니다. 북한 측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세 나라 모두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도 응답을 기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Doing so in ways that are deeply concerning to the region as a whole. I think all three of us are united in our determination to keep the door of diplomacy open. 대담에 함께 참여한 조현동 주미 대사는 북한의 도발 지속은 더 강력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The continued provocation and continued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North Korea will only strengthe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소통 원칙을 반복하는 미국과 추가 도발을 예고한 북한 사이에서 대화를 위한 실질적 계기는 마련되기 힘들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 시의원이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10지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변화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네이트 홀든, 마틴 러들로우, 허브 웨슨, 그리고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한인타운 일부가 편입된 이후만 봐도 10지구는 40년 넘게 흑인 시의원들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역대 10지구 LA 시의원들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마틴 러들로우 시의원은 중도 사퇴 이후 공직에서 추방당했고, 허브 웨슨 시의원도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건립 강행, 임기 만료 이후 시의원직 복귀 시도 등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며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대행 꼬리표를 뗀 헤더 허트 현 시의원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보궐선거도 없이 이른바 나눠먹기식으로 강행 인준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허브 웨슨이 이 헤더 하트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앉힌 거고, 그런 보궐선거를 없으면서 그냥 이 여자를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것도 불법 행동이니까. 여러 배경과 논란들은 결국 LA시 정부와 의회 개혁 여론에 불을 지폈고, 이 시각 현재 한인타운에서는 한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시의원 수를 늘리는 개혁이 이뤄지면 한인타운만을 대변할 시의원이 생길 수도 있고, 완전히 독립된 단일 선거구로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관심은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LA시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를 비롯해 8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설령 이때까지 시의회 재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0지구는 이미 라티노와 아시안 인구가 흑인 인구를 넘어선 상태인 만큼 지금의 명맥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사이더 politics, 벌써 정치인 20년, 30년 된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했지. 그 민주주의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말들 나오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 개혁에 대한 열망, 새로운 인구 분포가 반영될 내년 3월 시 선거까지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3인조 소매치기 일당을 공개 수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웨스트레이크 지역에 자리한 식당에서 지갑을 훔친 뒤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매치기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남녀 3명으로 구성된 용의자들은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의 지갑을 몰래 훔치거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월마트와 타겟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추가 피해 사실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기 스쿠터를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LA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8월 14일까지 LA 지역에서 모두 441건의 전기 스쿠터 도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USC 캠퍼스 인근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던 스쿠터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전체 사건의 20%가 넘는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전기 스쿠터를 두고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해둬야 하며 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스쿠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LA 검찰에 소속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비난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범죄 용의자를 가석방시키고 보석금 제도를 폐지한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사법개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검사들이 잇따라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터라 떼강도 범죄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용의자를 잡아봤자 풀어줘야 하는 현 사법제도의 현실이 이들을 나가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현재 200명이 넘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3,000여 건의 케이스가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검찰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치안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밀려드는 이민자 위기로 연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뉴욕주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장에는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없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통해 연방정부는 뉴욕시의 이민자 위기 대응에 대해 구조적, 운영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와 뉴욕시가 요청한 이민자 대응 재정적 지원 요청에 대한 응답은 없었으며 대신 뉴욕시의 이민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약 20여 가지 권장사항을 제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이민자 관련 관리와 조직, 권한, 정보 흐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민자 운영 문제에 있어 데이터 수집과 계획, 사례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일상 운영 측면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이민자 대응 정책에 문제가 있어 뉴욕시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뉴욕시의 이민자 위기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연방정부의 처우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호컬 주지사는 공식 연설을 통해 이민자 위기 문제는 연방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시의 이민자 위기가 연방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뉴욕주 정치인들의 요구를 비웃었다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은 대신 뉴욕주와 시의 자체 문제로 인해 현재와 같은 재앙적인 혼란이 야기됐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뉴욕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0%의 주민들이 주지사의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집을 잘못 찾아갔다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은 지난 26일 새벽 2시 사우스 홀리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앞에서 상체에 총상을 입고 숨진 2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이름은 니콜라스 앤서니 도노프리오로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2학년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노프리오가 사우스 홀리 스트리트 주민이었다면서 그는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을 쏜 사람의 신원이나 신고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절도 신고가 총격 신고로 격상됐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갔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주리주에서는 한 10대 소년이 집을 잘못 찾아가 다른 집 초인종을 눌렀다 총에 맞아 다쳤고 뉴욕주에서는 친구 집을 찾다가 다른 집 차고로 진입한 20대 여성이 집주인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배경으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률이 꼽힙니다. 이 개념은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포함한 최소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위협을 당할 경우 정당방어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나가라고 경고하는 등의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그냥 선제적 공격을 해도 법률로 허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기퍼스 법률센터는 법으로 여러 주가 정당 방어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도 법 집행기관의 능력을 제한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마트에서 절도범으로 의심받던 임산부가 검문에 불응한 뒤 결국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녁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외곽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21세 흑인 여성 타키야 영이 자신의 차 안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영은 11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으며 피격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아와 함께 숨졌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영은 3세와 6세 두 아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브리핑에서 절도 용의자인 영이 검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 대응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차량을 몰아 달아나려고 했고 당시 경찰이 10여 차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듣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기어를 넣고 정면에 서 있던 경찰관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기에 해당 경찰관이 앞유리로 한 차례 사격을 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러한 과정이 담긴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은 다른 사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지난주 초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영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차문을 잠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은 내 손녀와 아기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고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자는 3,056명으로 2주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바이오봇이 전역의 폐수를 모니터링해 검출한 코로나19도 6월 중순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나 기관 회사에서는 감염 증가에 따른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켄터키주와 텍사스주의 일부 학교들은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증가를 이유로 일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다만 과거 유행기와 비교하면 입원자 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대다수 환자의 경우 증상도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부분의 학교, 상점들 역시 확진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시행을 재개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기시켜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존 콜먼 박사는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코로나는 항상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이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자리한 주행시험장에서 북미 시장 판매용 모델의 시험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LA에서 북동쪽으로 100여 마일 거리,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현대차 기아그룹 주행시험장. 주행시험장 입구는 통제구역으로 유명한 군사시설인 에어리어 51과 비슷한 수준의 삼엄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문을 연 주행시험장은 4,300에이커, 여의도 면적의 6배 크기에 달하는 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하비 사막 인근 캘리포니아 시티에 자리한 현대차 기아그룹의 프로빙 그라운드에서는 북미 시장 출시를 앞둔 다양한 차종들의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용 차량들은 6.4마일 구간의 타원형 레이싱 트랙을 비롯해 급커브, 급경사와 오프로드 구간 등 다양한 주행 시험에 매일같이 투입됩니다. 북미 지역의 모든 도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Here in the desert southwest, obviously much drier, much more heat, and then maybe more dusty conditions, rain and snow in the north. So, yeah, being such a large geographical area, it makes testing much more diverse. And so that's why this group and we test all over the world in different climates, but this California Proving Ground, because we have access to some much more extreme conditions like this, is really very important and very, very valuable. 기아는 이날 행사에서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EV9 모델의 주행시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고속주행과 급커브 구간 등 일상주행에서 운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환경은 물론 포장되지 않은 오프로드에서 경사지고 가파른 면을 오르거나 내리는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기아는 전용 전기차 EV9에 대한 주행 시험을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부터 사전 예약 주문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할 전망입니다. 크렘린궁은 최고위급을 포함한 각 급에서 중국과 접촉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이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최고위급을 포함한 각 급에서 중국과 접촉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도 푸틴 대통령이 1대1로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에 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 두 정상은 7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난해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시작 후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 우호국만 방문했던 푸틴 대통령은 올 들어선 해외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ICC 회원국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한편 지난 23일 모스크바 인근에서 전용기 추락 사고로 숨진 민간용병 바그너 그룹 설립자 프리고진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29일 그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했는데 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참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러시아군 수뇌부의 경지를 요구하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하루 만에 중단하고 벨라루스와 아프리카에서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